내가 왜 이 스타일에 끌리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이미지 코치 소울뷰티 디자인 대표 김주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은 이 외모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에 좀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얼굴의 생김새를 외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모는 한 사람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모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표정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게 눈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니까 이런 제스처, 옷을 입은 스타일, 걸음걸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는 한 사람이 가진 외적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개인이 가진 외적 정체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카메라를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거울을 보듯이 찍는 거예요. 표정은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내가 거울을 봤을 때의 어떤 그 순간의 모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표정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무표정하게 찍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보통은 내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뷰티 카메라 앱을 사용을 해서 그 속의 내 모습이겠거니 라고 믿고 싶은 거죠. 네, 제가 바로 어제도 그런 분을 봤는데 강남 어떤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20대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촬영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보정이 많이 된 그런 앱으로 서로를 찍어주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화면 속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의 나를 실제의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좀 놓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으로 표정을 의식하지 않고 셀카 찍기를 해보면 그 순간은 좀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변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과정일 수는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내 모습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어떤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인칭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으로 셀카 찍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3인칭으로 바라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사진을 약간 확대를 해서 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아니라 정말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대중교통에서 만난 정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타자화를 시키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 사진을 약간 떨어뜨려서 보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거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전신 거울 앞에서 좀 떨어져서 그리고 앉아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마주보고 앉아있네?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신을
자신을 보는 이런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인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하대님도 아마 그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가, 이런 모습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 트레이닝은 실제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착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나는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통은 성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나를 좀 평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나를 좀 트렌디하고 감각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모습들도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실제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생각의 변화의 과정을 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화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달라지기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로 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요즘 좀 관리의 이슈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체형의 변화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먹는 습관을 보면은 야식을 즐겨 먹고 당연히 이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오겠죠. 그리고 체형에도 좀 변화가 생기겠죠. 원하지 않는 변화가.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정말 좋은 체형을 원하냐?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행동의 차이, 그 간극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는 왜 변화를 원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관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외모 관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외모 관리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에 손을 놓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비대면으로 지내기도 했고, 대면하는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분들,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관리하지 않을까? 결국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렇다면 이 외모 관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외모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가 이 내 모습에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외적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헝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가? 이런 또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저는 이 외모 관리, 스타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좋은 관계도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타인을 인식하는 것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도 모두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외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박보검, 장원영 이런 이제 굉장히 외모가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의 외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좋은 외모의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없이 좀 낮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인플루언서 들이나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을 좋은 외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청중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은 외모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외모를 목표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분 좋은 외모는요,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기분 좋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네, 눈빛이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입꼬리는 선명하게 올라가 있겠죠.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이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건강해 보이는 균형 잡힌 체형, 그 체형에 어울리는 깔끔한 정돈된 스타일. 네, 이런 모습을 가진, 바른 자세를 가진 어떤 이성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이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이성이 나를 보고 지금 웃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키가 몇 센치 이상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얼굴 크기 없고요.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방금 전에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 좋은 표정, 건강한 피부, 균형 잡힌 체형, 깔끔한 옷차림,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기분 좋은 외모를 목표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준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좀 굉장히 화려하고 시크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도 물론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만 좀 더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얘기를 하면 나와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거부터 좀 판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다정함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그 관심이 어떤 외모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분위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아,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좀 소통을 원하는구나. 이런 제스처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내가 좀 닮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추리닝 차림으로 어떤 장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편한 것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옷을 입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소개팅에 나왔다면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굉장히 성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그 사람의 성격까지 보여주고요. 그 사람의 취향, 감각, 그리고 정신세계 이런 것들까지 드러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차림만 봐도 저 사람의 센스가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드러나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상대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자화를 시켜서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떨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 느낌은 과연 내가 바라는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나의 매력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 더 나를 연구하고 내 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좀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울리는 스타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러블리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좀 심플하고 도시적인 스타일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뭐가 나다운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스타일에 끌리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가? 본질적인 질문.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인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였을 때 정말 나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 또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사실은 나를 망칠 수도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훨씬 예전에 제가 좀 좋아했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좋아했던 스타일이 뭐였냐면 굉장히 섹시한 옷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강의를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때로는 전문가다운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이 내면적으로 그런 섹시함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좋아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좋아는 했지만 그냥 그 비주얼적인 모습이 그냥 끌렸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가 어딘가에서 표현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물론 그 모습이 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어떤 루프탑 바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에 표현하고 싶었던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약간 이제 상체에 좀 살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아이템이 트위드 재킷이었거든요. 네, 이제 딱 상상이 가시죠? 그분은 이 트위드 재킷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뭔가 우아하고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움의 대명사가 클래식 트위드 재킷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재킷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는 지적이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원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과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정의도 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어울린다라는 것의 또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울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전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이 스타일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가, 나의 체형을 보완을 하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도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상황과 내 일과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와 체형에만 적합하다면 모든 컨셉은 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일은 세상의 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명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가 내 스타일에 담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입은 옷이 그것을 대변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타일의 본질은요, 결국은 내가 나를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나누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스타일에 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